범죄 성립 요건부터 얘기를 할 건데, 자,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이제 유죄가 되게 한 요건이에요. 유죄가 되려면, 죄가 인정이 되려면 갖춰야 될 성립 요건인데, 금방도 봤던 것처럼요. 일단 써볼게요. 이 책임 세 가지가 범죄 성립 요건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범죄 성립 요건이 되려면 구성 요건이 아니라요.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차이점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살인죄 구성 요건이 뭐냐면요. 우리 형법 250조에 가면 살인죄 구성 요건이 써 있어요. 사람을 살인한 자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사람을 처벌한 자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이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법에서 딱 뭐뭐뭐 하면 어떻게 한다, 이게 바로 구성 요건이에요. 구성 요건. 사람을 살해한 자 처벌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법원에 오려면 또는 수사를 받으려면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어야죠. 누군가가 거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해당성이에요. 갑이 A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게 살인죄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살인죄 구성 요건은 뭐라고요? 사람을 살해한 자 처벌한다. 이게 구성 요건이라고. 해당성은 뭐라고요? 갑이 A를 칼로 찔러 죽였다. 자, 우리는 어떤 거를 시험에서 배워요? 갑이 A를 칼로 찔러 죽인 거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사람을 살해한 자 처벌한다를 배워요. 당연히 후자가 문제가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려면 누군가가 형법에 규정된, 즉 범죄에 규정한 그 구성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이 아니라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립니다. 구성 요건 해당해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위법성은 뭐냐면요. 이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위배돼야 된다는 거야. 전체 법질서에 위배돼야 된다. 그게 위법성이에요.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앞으로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도 불법행위 배웠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배웠을 거 아니야. 민법 750조에서 쭉쭉 배웠을 건데,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위반한 거야. 근데 그게 전체 법질서에 반한대요. 그게 불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형법으로 돌아오면 민법의 요건이 아니라 이거. 법에 규정된 일정한 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걸 놓고 그게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자, 갑이 A를 칼로 찔러 죽이긴 했는데, 그래서 살인죄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A가 먼저 갑을 총으로 쏴 죽이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알겠어요? A가 먼저 갑을 머릿속에 딱 총 대고, 야, 돈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어 하고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그러고 있었다고. 그래서 갑이 먼저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인가요? 갑이 일단 살인죄 구성 요건은 충족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갑 나쁜 놈이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런 걸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불러요. 금방 얘기한 게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 살면서 들어는 봤잖아요. 정당방위. 그게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켜주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있어요. 긴급피난이라는 것도 있어. 긴급피난. 또 자구행위라는 것도 있고, 피해자의 승낙도 있고, 추정적 승낙도 있고, 정당행위도 있어요. 금방 제가 떠들었던 것들이 다 위법성 조각사예요.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 목차에서 저기 우리가 챕터 3에 있겠네. 챕터 3 쭉 넘어가셔서 범죄론에서 파트 2의 챕터 3입니다. 이 앞에 목차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안 써 있어서 애매하네. 찾으셨어요? 위법성론. 그래서 범죄론에서 챕터 3 위법성론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봐봐요. 위법성에 의 이제 본질 나오고 조각사유가 나오죠. 4번부터 이제 조각사유가 나오는데, 이제 일반론을 제1절에서 배우고 2절부터 나오잖아. 제2절 봐요. 뭐 있어요? 정당방위. 제3절 뭐라고 돼 있어요? 긴급피난. 넘어가서 보시면 제4절이 자구행위고 5절이 피해자의 승낙이에요. 그죠? 그 5절 내에서 3번이 추정적 승낙이라는 것도 잠깐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이 정당행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구성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자, 그런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었어요. 다식에서 갑이 A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위법성도 조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법은 맞아요. 불법은 맞는데 이제 책임을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난이도가 높은 건데 일단은 들으세요. 형법에서 책임이란 뭐냐면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한 비난 가능성이에요. 불법 행위를 한 데 대한 비난 가능성이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이런 거예요. 쉽게 해서 야, 일반 사람들은 범죄를 안 지르고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뭐 했다고 범죄를 저지르고 지랄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서 비난을 가할 수 있는 이게 책임입니다. 책임. 자, 그런데요. 우리 형법은 일률적으로 일단 정해놨어요. 민법에서 법률행위 능력자를 만 19세로 일률적으로 정해놨잖아. 그렇듯이 형법에서도요. 만 14세자를 일단 일률적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미만은요. 불법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14세 미만자들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고 봐요. 그걸 뭐라 부르냐? 책임 무능력자라고 불러요.